2021년 신축년 흰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오랜 세월 농경 생활을 했던 우리 민족에게 소는 친숙하고 각별한 동물인데요. 옛사람들은 소를 보고 날씨를 예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소와 관련된 날씨 속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예부터 소는 동서를 막론하고 역사와 생활 속에 자리한 동물입니다. 우직하게 일하는 모습 때문에 근면성실하고 또 선한 이미지, 아주 긍정적인 인식이 강한 동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양에서는 아무래도 옛날부터 농사를 갖다 짓거나 수레에 짐을 실어 나르는 노역을 하는 뜻의 역우라고 해서 소와 인간과 친하게 묘사가 되고 있죠. 예. 중국의 노자는 항상 소를 타고 있는 모습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목동들이 소 등에 걸터 앉아 한가롭게 피리를 불고 있는 모습이 많죠.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홍만서는 그의 저서인 산림경제에서 소 등에 타면 좋은 점 3가지를 들었습니다. 예. 성질이 순하고 둔하여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아서 좋고, 진창이라도 가리지 않고 가니 좋고, 걸음이 느려서 길가 풍경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라도 떨어질 염려가 없으니 좋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스 신화에서는 포세이돈이라든가 제우스 등 최고의 남신을 상징하는 동물로 황소가 자주 인용이 되고 있고요. 고대 로마의 미트라교에서는 해가 바뀔 때마다 황소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거행을 했는데요. 이것은 여성인 대지를 비옥하게 하고 땅의 생명을 되돌려주는 남성적인 본질을 상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서양에서 소가 상징하는 것은 남성다운 힘, 생식 능력, 성실함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 소가 동서양 모두에게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는데, 자, 인류에게 친숙한 만큼 소와 관련된 속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리고 쇳불도 단김에 빼라, 이런 속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날씨와 관련된 속담도 많이 있다고요? 네. 소가 엉덩이를 서쪽으로 돌리면 날씨가 좋고 동쪽으로 돌리고 있으면 비가 온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소는 강한 바람을 머리로, 그러니까 정면으로 받기 싫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바람이 세게 부는 쪽으로 엉덩이를 돌려댑니다. 예. 그래서 옛사람들은 바람 부는 날 소의 엉덩이 방향을 보면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즉 소의 엉덩이가 일종의 풍량계 역할을 했던 것이죠. 소가 엉덩이를 서쪽으로 돌리고 있으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서풍은 맑은 날씨를 예고하는 고기압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소가 엉덩이를 동쪽으로 돌리고 있는 경우에는 기압골의 접근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기압골이 접근하는 경우 바람은 동풍부터 불기 시작을 해서 점차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압골의 영향으로 머지않아 비가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소의 엉덩이를 보고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자, 그리고 또 소들이 몰려 있으면 비가 온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것도 혹시 뭐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는 그 단시간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제 많은 양의 풀을 먹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되새김질하면서 따로 혼자서 노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비가 오려고 하면 다시 무리로 모이는데요. 이것은 기압골의 접근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고 기압이 내려가면서 소들이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왜 보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무리지어 모여 있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기 전에 음습한 분위기가 되면은 소들은 겁을 먹고 다시 무리로 모여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특성 때문에 비가 내리면서 번개까지 치게 되면 많은 소가 한꺼번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들이 비가 무서워서, 그 음습한 기운이 무서워서 같이 모였다가 이제 낙뢰를 맞아서 한 번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렇죠. 동물들이 모여있다가 한꺼번에 벼락을 맞아서 죽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해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동물이 죽었던 것이 2016년 8월에 노르웨이에서 한 고원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예. 이때 고원의 날씨는 비바람에 아주 세게 치는 가운데 낙뢰가 치는 악천후였다고 합니다. 이 고원에는 술록 10,000마리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폭풍과 치게 되면 술록들도 소처럼 떼를 지어서 모인다고 해요. 예. 그런데 땅 위로 낙뢰가 치자 지면을 따라서 아주 높은 전류가 흐르면서 323마리의 술록대가 동시에 감전사를 했습니다. 예. 낙뢰는 직격으로 맞을 경우가 가장 위험하지만 전류가 땅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낙뢰가 칠 경우 수십 미터 반경에 영향을 주는데 술록들은 4발을 땅에 딛고 있어서 지면으로 흐르는 전류를 더 쉽게 흡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보폭 전압이라고 하는데요. 네. 낙뢰로 땅에 전류가 흐를 경우 다리 사이의 전압차로 인해서 몸 안에 전류가 유입되는 것으로서 사람보다 다리 사이의 간격이 넓은 네발 동물은 상대적으로 큰 보폭 전압이 발생하면서 낙뢰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때를 지어서 있게 되면 더 위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동물들이 뭉치면 산다는 생각으로 무리를 지어 다니는 건데 이렇게 낙뢰는 오히려 독이 된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소와 관련된 또 다른 날씨 속담은 뭐가 있을까요? 온열 소나기는 소등을 다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청주 기상대장 하던 시절에 여름철 오후였는데요. 예. 전투 비행장은 약간의 뭉게구름만 떠 있는 맑은 날씨였어요. 근데 남동쪽으로 불과 한 11km 떨어진 공설 운동장에서는 장대가 친 소나기가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마침 경기장에서 국제 축구 경기가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야, 이거 경기 속개가 가능하냐 이런 전화가 아주 예보실에 빗발처럼 쏟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처럼 동일한 지역이라도 소나기가 오는 곳과 오지 않는 곳은 아닌 특징을 가진 기상 현상이 바로 여름철 소나기입니다. 그래서 온열 소나기는 소등을 다툰다라는 속담은 여름철 소나기 내리는 지역이 소의 등을 경계로 할 만큼 아주 국지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이죠. 대개 이제 열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여름철 소나기는 발생 범위가 작고 지속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동일 지역이라도 전혀 다른 기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낸 속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소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속담, 특히 날씨 속담을 알아봤는데 앞서 얘기 나눈 것처럼 소는 우직하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동물이잖아요. 코로나19로 지금 무척 힘들지만 소처럼 우직하게 밀고 나가서 꼭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